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인 셈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회사 동료나 지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도 이틀 연속 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언제쯤 정점을 찍을지, 정점을 찍고 남은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지, 또 소아 확진자는 어째 관리해야 할지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3만 명대 보는 게 뭐 굉장히 놀라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3만 1,577명. 일단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볼까요? 그 전날 그 3만 1,100명대에 비해서 이제 1,500명대, 그러니까 3만 명대가 연속으로 이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양병원 등 뭐 각종 이제 단체 이제 집단 감염들은 계속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정구조 요양병원에서도 종사자 3일이 1일 확진된 이후에 총 20명이 추가돼서 누적으로 25명 확진되고 병동에 동일 집단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부산진구 요양병원 등에서도 총 46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우려하는 대로 기저질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시설에서도 지금 집단감염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1,113명인데요. 지난달 27일 날 700명대, 그리고 5일은 800명, 7일 900명, 8일은 1,000명이 넘어서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전국적으로는 206명이 나왔는데요. 부산에도 위중증 환자는 76명이고요. 이 중에서 40대 이하가 7명이니까 10% 정도가 해당되겠죠. 예. 중환자 병상은 72.7%, 일반 병상은 63.9%를 사용하고 있고, 사망자도 안타깝게도 부산에도 22명으로 계속 증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전보다 검사 양성률도 굉장히 늘어난 게 신속 항원 검사 하고 오니까 PCR 검사하면 거의 뭐 100이면 100 다 확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4만 9천이니까 45만 건의 검사를 했는데 양성률은 50.6%.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거의 90% 이상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양성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신속항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검사 받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계속 이제 정점을 찍으면 좀 줄어든다니까 정점이 언젠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의 발표로는 다음 주 중에 아마 정점이 되고 2주 뒤에는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다른 그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들면 전 국민의 20%, 최대는 30% 정도가 확진된 이후에 감소 추세로 돌았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500만 명을 조금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1,00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된 이후에 이제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무증상 확진자라든지 실제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쩌면은 감염이 되고 난 뒤에 지나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2주쯤 되면 아마 전 국민의 20% 정도는 감염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정점 지나고 나면 이제 감소자가 미국처럼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아주 완만한 감소세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은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국민 10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는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1명, 친지 중에 1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다 경험을 했고 확진 중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감기다 아니다, 뭐 독감이다 아니다. 어떤 분은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분은 증상이 뭐 거의 목만 좀 아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대부분의 증상들은 그냥 독감보다 조금 심한 독감 정도를 앓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부분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중대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다른 병으로 치료한 환자들이 격리시설 병실로 가면 결국 원래 병 진단이 좀 소홀된다. 이래서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확진된 경우에는 그냥 그 병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후적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좀 해야지 이 확진의 경우 그리고 폭발하는 환자의 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안타까운 그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이게 이렇게 그 격리병상에서 음압병상에서 관리할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지 못해서 이런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마음은 참 가벼운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뭐 신규 확진자가 이틀 용수 30만 명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검사도 그렇고 병상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좀 어떻게 뭐 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라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이 방법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일반 병동에서 이제 치료를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양성으로 인정하자. 그럼 PCR 검사를 하는 그 불편함도 좀 덜하고 PCR 검사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과가 다음 날 오기 때문에 더더욱더나 또 그 시간 동안 힘들어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도 양성으로 인정하면 이게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방안하고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전문가적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으로 인정할 때는 확진자를 굉장히 과다출게 할 확률이 많고 불필요하게 격리를 하거나 또 결론적으로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팍스로비드를 투약하는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후속 조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말씀하셔가지고요.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사는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 이것과는 뭐가 좀 다른 겁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데 약간은 그보다 한 우리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률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유는 바이러스가 1000배 이상 정도까지 증가가 돼야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코로나19를 진단하기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전문가용은 한 35%에서 40%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실은 양성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용 항원 검사는 병원에서 실제로 하는 거고 방법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일반 신속항원 검사도 이제 주기에 따라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전날은 음성인데 다음 날에 양성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서 조금 본인이 조금 이렇게 접촉을 피하시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왔는데 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러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원으로 간다. 그때는 이제 동네 병원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동네 병원에서 쓰는 그런 그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소아 확진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진짜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건소 연락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비대면 진료도 좀 어렵고 이러면은 소아 확진자 입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니던 소아청소년 있을 겁니다. 소아과에 전화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비대면 의료센터라고 전국에 100여 곳이 있는데 24시간 진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좀 자기 아이를 보면 특히나 이제 말을 못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좀 열이 나고 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입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입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사로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6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대면 진료 그리고 입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데 재택 치료 중에 호흡 곤란, 의식 저하, 처짐, 발열이 심해서 경련 이런 응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이제 재택 치료 추진단 또는 119로 전화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 즉각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하면은 진료비를 내야 되나? 그리고 약값을 내야 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지정된 경우에는 그 상담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지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대면 같은 경우는 기본 진료와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비대면은 예, 무료군요. 예. 그럼 이제 소아 확진자도 7일 지나면 격리 해제되는 겁니까? 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똑같이 7일차 밤 자정에 자동 해제가 되고요. 격리 해제가 되면 어린이집도 바로 등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안타까운 게 격리 해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감염력이 0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 3일 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장시 착용하고 다중 유시설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좀 그 안내를 하기에는 3일 정도는 좀 더 집에서 있다가 좀 등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어린이집 초중고 전부 다 7일 이후에는 등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은 좀 계속될 수가 있고 마른 기침은 2, 3주 계속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아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등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7일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7일 정도 돼서 진짜 감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원래는 7일째에 친손암검사 등을 해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조차도 이게 불필요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친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근데 지금은 의료인 같은 경우는 최소 3일도 격리를 하고 출근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등원한 아이들을 조금 이제 같은 우리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같은 좀 부모의 마음으로 좀 어울려 이렇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좀 덜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편견도 갖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서 또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